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낡은 장롱 위 먼지가 수북한 상자 속에서 며느리는 우연히 한 권의 통장을 발견했다. 두툼하게 불어난 두께.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한 서늘함이 온몸을 스쳤다. 통장? 그런데 왜 이렇게 두꺼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펼쳤다. 순간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의 숨이 막혔다. 매달 찍혀있는 출금 내역. 규칙적으로 빠져나간 큰돈.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어져온 동일한 패턴. 그 금액은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었다.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생활비도 빠듯하다 하셨는데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혹시 비자금? 아니면 숨겨둔 땅을 판 걸까?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다. 통장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하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가족이라고. 그러나 그날 며느리가 마주한 건 공유가 아니라 숨김이었다. 시어머니의 낡은 방에서 발견된 한 권의 통장.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가족의 믿음을 흔드는 끔찍한 비밀이었다. 며느리의 눈은 통장을 떠날 수 없었다. 손끝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맴돌았다. 대체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간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진실을 알게 된다. 이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몇 년째 남편의 이름으로 나가는 빚의 이자. 그리고 그 이자를 시아버지도 아닌 남편도 아닌 바로 시아버지의 아내 시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온 돈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등골은 얼어붙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자는 시어머니가 몰래 받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원금은 내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 그녀의 손에 쥐어진 통장은 돈이 아니라 족쇄였다. 남편의 빚, 시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자신을 속인 가족의 진실. 그 순간 며느리는 알았다. 자신의 인생이, 결혼이, 가정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집안은 평범하지 않았다. 숨겨온 진실은 결국 폭풍이 되어 모든 걸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족 몰래 숨겨진 통장을 발견했다면? 그 안에 남편의 빚, 시어머니의 희생이 담겨 있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날 며느리와 가족이 마주한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몰입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웃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집안 식탁은 평온했다. 남편은 퇴근 후 맥주 한 캔을 따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오더라. 이번에 진짜 될지도 몰라.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국을 뜨며 말했다. 그래, 고생했으니 좋은 소식 있겠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는 대화. 그러나 며느리의 눈길은 시어머니의 손끝에 머물렀다. 숟가락을 쥔 그 손은 어쩐지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따라 들어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은 말 속에서 며느리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달 같은 날짜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갔다. 금액은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컸고 단순한 저축 해지라 보기엔 이상했다. 이건 대출 이자 같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는 차마 남편에게 바로 묻지 못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괜히 추궁했다가 오해만 살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평온해 보이는 집안, 잔잔한 저녁 식사, 웃는 남편의 얼굴.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고 위태롭게 보였다.
며칠 뒤 며느리는 작은 결심을 했다. 확인해야겠다. 이게 정말 대출 이자인지. 조심스레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가급적 떨리는 목소리를 숨겼다. 이 통장 혹시 무슨 용도로 쓰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이건 대출 이자 상환 계좌입니다. 원금은 따로 남아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자는 꾸준히 납부되고 있네요. 그 순간 며느리는 숨이 막혔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자는 누군가가 꾸준히 대신 갚고 있었다. 직원이 덧붙였다. 납부인은 시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어머님이 남편의 빚 이자를 갚아오신 거야? 손끝이 덜덜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오가는 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남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럼 원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잖아.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지? 분노와 서운함, 배신감이 뒤엉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일상. 그러나 그 평온함은 시어머니가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이제 며느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진짜 진실이 서서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느리는 은행 창구를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손에 쥔 통장이 무겁게 느껴졌다. 겉으로는 얇은 종이일 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집안의 비밀이 고스란히 눌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퇴근해 있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온한 모습. 그러나 며느리의 눈에는 그 평온이 더 이상 평온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통장을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스레 통장을 들춰봤다. 그리고 곧장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이걸 본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고 내가 묻는 거야.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빚이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결혼하기 전에 진 빚이 있어.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덤볐다가 결국 망했어. 그때 진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죄책감에 짓눌린 듯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지금까지 숨긴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배신처럼 다가왔다. 잠시 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자는? 매달 나가던 그 돈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설마 어머님이?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갚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대신 해오셨다. 원금은 그대로고 어머니가 이자만 막으신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당신은 무슨 남편이 그래? 빚을 진 건 당신인데 갚는 건 어머니야? 그리고 나는 왜 끝까지 속여야 했던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손가락만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그 무력한 모습이 며느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며느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통장을 쥔 채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단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내일 어머님께 직접 물어봐야겠다.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날 밤 며느리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통장 속 숫자들이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렸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점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며 가족의 믿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국을 저으며 가족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이는 순간. 그러나 며느리의 가슴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눈앞에 밥이 반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오직 하나, 어제 은행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납부인은 시어머니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결국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혹시 이 통장 아세요?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순간 굳었다. 국자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어디서 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님, 이 통장으로 남편 빚 이자를 갚아오신 거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내가 갚았다. 짧고 단호한 대답. 그러나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왜 숨기셨어요? 저는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왜 저만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너까지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요? 결국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그걸 모른 채 살아왔어요. 그게 더 큰 상처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며느리의 말이 날카롭게 뻗어나갔다. 부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어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대답했다. 나는 내 아들이 망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 네가 알면 떠날까봐 그래서 차마 말 못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치를 떨었다. 떠날까봐? 어머님, 저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숨기면 저는 뭐가 돼요? 순간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다. 남편이 잠에서 깨어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가 그래? 그러나 남편의 등장은 불시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며느리는 눈물 어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당신도 알았잖아. 어머니가 대신 이자 내오신 거 다 알면서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또다시 며느리의 가슴을 찢었다. 그날 아침 부엌은 전쟁터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대신 울음과 분노, 침묵만이 무겁게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의 가슴 속에서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맴돌고 있었다. 이제는 이 집안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숨김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부엌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통장을 움켜쥔 채 단호히 물었다. 어머님, 왜 저를 끝까지 속이셨어요? 왜 저만 모르도록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내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다. 내 아들이 벌인 일인데 내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느리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건 뭐예요? 제 가정, 제 인생이 다 흔들리고 있었는데 저만 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다. 너한테 다 말했으면 그럼 네가 견딜 수 있었겠니? 남편 빚 때문에 시댁까지 원망하면서 내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어머님은 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고 아내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온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한 번 잘못한 탓에 인생이 무너지는 꼴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주저앉았다. 한쪽은 분노, 한쪽은 연민이 밀려왔다. 그러나 입술에서는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아들을 지킨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대체 누구한테 지켜져야 하죠? 남편은 무책임하게 숨고 어머님은 혼자 감당하며 비밀을 만들고 결국 짐은 다 제 몫이잖아요. 남편은 거실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다. 부엌 안에선 울음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수년간 묻어둔 진실이 터져나오는 폭발이었다. 식탁 위 통장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작은 책자 하나가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날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숨겨온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결국 무너지고 말 거야. 거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식탁 위 통장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얹힌 가족의 눈빛은 서로를 찌르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 당신 차례야. 대답해. 이 집안의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뭘 할 건데? 그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호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며 바닥을 응시했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에 며느리의 가슴은 다시 무너졌다. 말 좀 해봐. 당신 빚이잖아. 당신이 책임졌어야 하는 거잖아. 왜 어머님이 대신 짐을 지셔야 했냐고. 남편은 마치 죄수처럼 움츠러든 자세로 앉아 있었다. 결혼 반지를 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대신 나섰다. 내가 막고 싶어서 막은 거다. 내 아들이 망가지는 걸 차마 못 보겠더라. 그러니 그만해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 지금 필요한 건 어머님의 눈물이 아니에요. 남편이 직접 대답해야 해요. 왜 숨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는 그냥 두려웠어. 당신한테 말하면 떠날까봐, 결혼이 무너질까봐 차마 말 못했어. 그 순간 며느리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떠날까봐?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 진실을 숨기고 책임을 피한 당신 모습 때문에. 내가 떠나고 싶어진 건 생각 안 해봤어? 남편은 무너진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그저 흐느낌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다. 굽은 허리로 거실에 나와 멈칫했다.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오랜 침묵마저 흔들어 놓았다. 부엌, 거실, 집안 전체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분노와 절망, 무력함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집안에서 진실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나다. 거실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통장을 쥔 채 숨을 몰아쉬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나왔다. 구부정한 어깨,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안이 이 모양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수년간 이걸로 이자 갚아오셨대요. 왜 저만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끝이 굳어졌다. 잠시 후 굵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래, 알고 있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저 혼자만 몰랐던 거네요? 저만 바보였던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떨렸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네가 알면 상처받을까봐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숨겼다.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상처받을까봐 숨겼다고요? 아버님, 그게 상처예요. 저만 모르는 비밀을 쌓아놓고 저만 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상처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만이 손등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넌 왜 가만히 있냐? 내 빚이잖아. 네가 책임졌어야 할 일이잖아. 왜 내 아내한테 진실 하나 말 못했냐? 남편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말하면 떠날까봐. 내가 다 무너질까봐 차마 말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쾅! 순간 거실이 울렸다. 떠날까봐 숨겼다고?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모르는구나. 진실을 숨긴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짓밟는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낮게 말했다. 저는 떠날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진실 앞에 서니까 차라리 떠나는 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마. 나는 너를 가족으로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숨김 따윈 없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어떻게든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끝이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통장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작은 종이 책자 하나가 온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이 끝난 뒤 모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시어머니였다.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 줄 몰랐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저를 지키고 싶으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숨김은 보호가 아니라 저를 더 외롭게 만든 거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 대신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책임졌어야 할 빚을 어머니한테 떠넘기고 아내에게 숨기고 결국 제일 큰 상처를 준 건 나였어.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그 모습은 이미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다면 다행이다. 진짜 죄는 빚이 아니라 거짓말이니까.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통장으로 향했다. 그 작은 책자는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거짓과 침묵 그리고 눈물의 증거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아요. 원금이 남아있더라도 우리 같이 갚아야 해요. 저 혼자, 어머님 혼자 짊어지지 말고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지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도 두 사람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내가 앞장서서 책임질게. 그리고 두 번 다시 거짓말하지 않을게. 그 순간 가족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한 채 손을 맞잡았다. 물론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현실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가장 무거운 짐, 즉 숨김과 배신감은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은 아프지만 진실한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거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 통장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엔 피곤함과 후회 그리고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먼저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겠다. 더 이상 어머니 손에 맡기지 않을 거야. 내가 벌어서 갚고 부족하면 아내와 상의해서 함께 해결할 거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처음으로 책임을 지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속엔 굳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좋아요. 원금이 남아있어도 우리는 부부니까 같이 짊어져야죠. 하지만 단 하나 다시는 숨기지 않아요. 그게 약속이에요.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내가 더는 나설 일 없게 해다오. 내가 막으려 했던 건 결국 너희 사이를 갈라놓은 것뿐이었구나. 앞으로는 내 아내와 함께 솔직하게 걸어가거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다. 시아버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정리했다. 좋다. 이제부터는 이 집안에 숨김은 없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함께 맡고 아픔이 있으면 다 함께 짊어진다. 빚이 남아있어도 그건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말은 오래 묵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울렸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울림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도 작은 빛이 피어올랐다. 아직 길은 멀고 빚은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이 생겼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숨김 없는 삶,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의 대화는 길고 고됐다. 눈물과 고성이 오갔고 침묵과 후회가 뒤따랐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올 즈음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자리에는 아픔과 함께 안도감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은 여전히 두툼했다. 그 속에 기록된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가족의 거짓, 희생, 그리고 깨달음이 담긴 기록이었다. 며느리는 천천히 통장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이 통장은 우리 가족 모두의 거울이에요. 다시는 숨김이 없다는 약속, 이 통장이 그 증거가 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책임질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내 옆에서 정면으로 이 빚을 갚아나가겠어. 며느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끝에서 수년간의 고단함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 손길엔 따뜻한 사랑이 묻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지키려다 오히려 아프게 했구나.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을 지켜다오.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세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 깊은 울림이 있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굵고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집안은 큰 빚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진짜 빚은 돈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지은 거짓과 침묵이었지. 이제 그 빚은 갚았다. 앞으로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고 살아라. 그게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서서히 비쳐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작은 빛이 거실을 밝히듯 가족의 마음에도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다. 숨겨온 비밀 통장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족의 신뢰와 사랑을 시험한 이야기였고 그 속에서 서로를 다시 마주하는 두 번째 시작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